두 번째 이제 작품인 컴퓨터의 외부 및 내부 IP 확인하기. 요거는 이제 페이지 85페이지와 8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거 컴퓨터에 이제 외부 및 내부 IP라고 하는 건 주소라고 하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새 폴더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컴퓨터의 외부 및 내부 IP 확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 안에 두 번째 작품이니까요. main 2-1.py.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그 하나씩 열어본 파일들은 이 VS 코드에서는 이렇게 위에 탭으로 열리거든요. 이 탭으로 열립니다. 이 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추가돼서 열려요. 요게 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만 남겨놓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이제 뭐 기타 항목 닫기 하면은 지금 내가 연 나머지 것은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표시될 때 이렇게 X 표시가 되면은 저장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 표시가 나오면은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점 표시는 이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닫아 주셔야 돼요. 점 표시가 나오면은 저장이 안 된 거니까요. 그럴 때 요 컨트롤 S를 눌러보면은 이제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X가 돼요. 그래서 기타 항목 닫기를 통하면은 다른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 외에는 다 닫힙니다. 그래서 임포트 소켓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요. 소켓. 그 다음에 나의 어드레스는 소켓 get 여기 호스트 바이 네임 해서 소켓에 호스트 네임 이거를 한번 뭐 다른 게 열려 있네요. 프린트 인 어드레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내부 IP예요. 내부 IP. 그리고 내부 IP는 제 거 컴퓨터는 192.168.219.105. 그래서 저희는 이제 LG 거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LG에서 이제 할당해준, 공유기에서 할당해준 내부 IP 주소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제 거 컴퓨터에다가 또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제 거 컴퓨터에서 이 받은 IP를 가지고 또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가상 환경이나 이런 걸 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할당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소켓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소켓을 이제 추가를 하고요. 어드레스 나의 어드레스는 소켓 하고 소켓 AFINET이라고 하는 요게 IP 뭐 V4라고 하는 요즘에는 뭐 IP V6라고 해서 집 주소를 이제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소켓 스트림 요거는 이제 뭐 TCP IP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in 어드레스 연결을 해봐요. 외부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www.google에 한번 접속을 해보고요. c.kr로 구글에 접속을 하고 이게 443이 일반적인 HTTPS의 주소 채널이에요. 자, 그리고 in 어드레스에 소켓 네임 요거를 한번 요거는 이제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어디에 접속이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컴퓨터에서는 가상환경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상환경이 있다 싶으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외부 IP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외부 IP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외부 IP 같은 경우는 제 거 컴퓨터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직접 볼 수가 없고, 이런 외부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IP config 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은 얘가 어디에 접속됐는지 IP를 알려줘요. 이게 이제 실제 IP 주소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예요. 이런 식으로 너가 어디에 접속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자기 혼자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 사이트, 이 ipconfig 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요 지금 125.180 상부.5 그 제 IP를 이제 받아가지고 요 문자만 가지고 와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런 거 내용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게토스트램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때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IP 주소만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알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거 쓰면은 내 거 IP 주소를 받아오는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걸 쓰면은 내 IP 주소가 받아오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런 걸 외울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기능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그랬는데 저는 음식하고 비교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음식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설탕을 넣으면은 음식이 달아진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혹시 달아지는지 이해하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해하면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음식에 진짜 엄청나게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왜 설탕을 썼는데 달아질까? 사실 거기에 빠지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런데 제 책은 사실 그런 음식 왜 달아질까를 주로 생각하기보다는 설탕을 넣었더니 달아지는구나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달아질까는 이제 직접 좀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넣었던 이런 기능을 썼더니 뭐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면은 사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책 같은 경우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깊게까지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려드리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요 ipconfig 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요 IP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이제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딘가에 접속을 하려면은 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쓰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자 중에서 이제 데이터 정규식이라고 하는데 특정 패턴을 파악해서 문자를 분리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가져다 쓸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접속을 해볼게요. request.get 어느 사이트에서 아까 ipconfig 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요. 이 사이트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 그럼 접속을 해보고 한번 출력해봐요.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럼 이 사이트에 리퀘스트로 접속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하고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은 얘는 리퀘스트 응답 200이면 응답이 잘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 아마 출력하려면 점하고 텍스트를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전에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아래처럼 이렇게 접속이 된 거예요. 아래처럼 이제 접속이 된 거고요. 저희는 요 접속된 거에서 이제 우리 주소만, 그 다음에 주소, 그 외부 어드레스만 가져다가 쓸게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 거에 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고, 리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요 접속했던 요 규칙을 찾은 거예요. 요 규칙을 찾아서 요 IP 어드레스, 요 아래 규칙이에요. 요 아래 규칙을 찾아서 지금 125.180.3.5만 지금 딱 분리해내서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및 내부에 있는 코드를 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 코드는 요 두 번째에서 붙여넣고요. 꼭 다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외부 코드는 또 방금 전에 했던 이 부분에서 이제 붙여넣고요. 자, 코드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코드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기 때문에 코드는 이제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짠 코드가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불러오는 모듈들, 라이브러리는 맨 위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맨 위쪽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파이썬의 문서에서 보시면 문서를 확인하더라도 이 위치는 위에다가 해놓으라고 해요. 위치는 위에다가 해놓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부 IP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내부 IP 이렇게 콤마. 네, 그러면은 요 내부 IP 하고 여기는 또 외부 IP도 해줄게요. 외부 IP.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지금 내부 IP와 외부 IP가 출력된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부 IP랑 내부 IP를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외부 IP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많이 살죠. 아파트의 이제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IP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까지 왔으면은 이제 동호수로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동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로 와서 특정 동호수까지 가야지 이제 진짜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외부 주소는 125.180.39.55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주소 125 동호수까지 맞춰줘야지 이제 정확한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I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망 사용자, 그러니까 망 서비스 공급자들, KT나 LG U+나 이런 SK나 이런 데서 할당을 해주고요. 내부 IP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있는 공유기에서 주로 해줍니다. 핸드폰으로도 와이파이 접속하고 컴퓨터로도 접속하고 하거든요. 다 내부 주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을 하고요.